커마 리급 실기 계산 작업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논리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마 리급 실기의 논리 함수는 7가지가 출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if 함수의 어떤 출제 빈도는 거의 100%에 가깝게 어떤 시험에서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을 떠나서 업무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함수입니다. 그 다음 if error 함수. if error 함수도 2007 버전부터 만들어진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엑셀 시험에서도 커마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어진 함수입니다. and or 함수 같은 경우에는 홀로 출제되기보다는 if 함수와 같이 엮어져서 출제되는 빈도가 높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함수는 아직까지 출제된 어떤 기출문제 유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함수가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십니다. 자, 논리 함수라 함은 엑셀의 결과는 반드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if 함수를 쓰시면 양식이 굉장히 유연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서 엑셀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조금 고급적으로 다루는 언어 부분에 공부를 해보셔도 if는 아주 중요한 어떤 문법적 요소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엑셀에서 if를 배우실 때 잘 이해해 놓으시면 다른 어떤 언어를 배우실 때도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고, 또 커마 1급에 가시면 VBA 명령어를 적으실 때도 if 조건식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하실 때도 지금 배우시는 if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함수의 인수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을 적어 주시는 겁니다. 조건.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해서 엑셀이 판단을 합니다. 조건이 맞다, 틀리다, 참, 거짓을 판단을 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결과가 참이 나왔다면 두 번째 인수의 값을 보여줍니다. 다음, 이 조건의 결과가 거짓이 나왔다면 세 번째 값을 밖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 if 함수 자체의 형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조건, 참, 거짓 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내겠습니다. 근데 조건에 대한 참, 거짓이 판단이 안 되면 어떡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if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 해서 조건식을 판단을 해서 맨 마지막에 무조건 한 가지의 결과를 도출해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참과 거짓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조건식에 어떤 에러가 있다면 밖으로 에러가 도출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식에 에러가 없는 한 참, 거짓은 무조건 도출되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이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어떤 상황을 조건식에 맞춰서 번역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실 텐데 논리함수 1 부분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겠습니다. 지금 푸셔야 되는 내용은 사원명, 판매계획, 실적 달성률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평가라는 항목의 내용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가 항목은 달성률이 구해진 이 열에 있는 달성률이 100% 이상이면 O를 대문자 O를 출력을 하고 100% 미만이면 대문자 X로 평가를 표시하시오 해서 평가에는 OXOX라는 이 값이 출력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OX를 구분 짓는 게 뭐냐면 달성률이 100%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나와 있는 부분을 엑셀로 구별을 해보면 조건은 달성률이 100% 이상이냐 라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참이 되어지면 대문자 O, 거짓이 되어지면 대문자 X로 출력하라 라고 되어 있다라는 걸 이 글자, 이 문장에서 뽑아내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져 나와야 우리가 if 함수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시지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셔야 응용력이 생기실 겁니다. 우리 커말 시기를 푸실 때도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서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우리 업무는 시험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도 접근이 가능하시다라는 부분입니다. 했을 때 정확하게 조건은 달성률 100% 이상이고 참일 때는 O, 거짓일 때는 S.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글을 보고 판단을 할 때 100% 미만이라는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해도 된다.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 왜냐하면 엑셀에게 100% 이상입니까? 라고만 물으면 이 아이가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100% 이상이냐라고만 물으면 예면 O, 아니오면 X로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문장을 보고 판단을 하실 때 먼저 결과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결과는 O와 X로 결과가 나와지기 때문에 물을 때는 조건은 한 개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개만, 두 개가 필요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달성률이 100% 이상이냐 라고만 물으면 예 하면 O, 아니요 하면 X로 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셔서 이 긴 글을 컴퓨터가 알아듣게끔 이렇게 머릿속으로 요약을 해내는 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여러 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고 나면 우리가 그 유명한 if 함수를 활용하실 수 있다. 자, F5에 셀 포인트를 가지고 가시고 등호는 하시고, 자, if 하시겠습니다. if 더블 클릭해서 수식 입력줄 fx에서 우리는 마법사에서 풀어내시겠습니다. fx 함수 마법사 띄워서 함수 마법사에서 먼저 조건을 적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달성률이 100% 이상. 자, 우리가 지금 서은주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서은주의 달성률은 E5라는 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E5라는 셀이 크거나 같으냐? 100%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한번 적어진 식을 아래로 채우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조한 E5라는 셀은 E6, 7, 8, 9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E5라는 상대 참조 형태대로 적어 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조건식을 적는 게 쉬운 듯 보이지만 연습을 많이 하셔서 습관적으로 적어내게끔 하시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십니다. 꾸준하게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물었는데 참이라면 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펄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펄스 보시면 서은주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미 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펄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펄스의 값만, 아니야, 거짓 값만 적으면 밑으로 채우기 했을 때 참일 때 값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값은 보되 우리가 참일 때는 정확하게 뭘 주기로 했다? O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O를 입력하십니다. 자, 그 다음 거짓일 때를 클릭하시면 자, 윗부분을 보십니다. O만 입력했는데도 넘어오니 큰 따옴표가 씌워졌습니다. 자,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문자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씌워서 입력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직접 입력 방식으로 수식 입력줄에 적으실 거면 반드시 큰 따옴표를 씌워서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마법사를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항목을 이동을 하게 되면 아, 문자가 입력되었구나 라고 이 아이가 인식을 하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를 붙여줍니다. 그렇지만 인식을 못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문자는 큰 따옴표를 앞뒤로 붙여서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원칙을 정확하게, 규칙을 정확하게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아니라면 X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X를 그냥 주시면 이 X는 문자라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엑셀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앞뒤에 큰 따옴표를 붙여주시는 게 맞지만 마법사에서는 항목을 이동하시면 그래서 다른 뭐 true나 조건, 참과 조건 부분에 커서를 클릭하셔서 넘어오시면 큰 따옴표가 씌워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씌우고 나면 여기 오른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5를 물었더니 서운주의 달성률을 물었더니 false 아니야 라고 대답해서 결과는 X가 나타날 거야 라고 결과까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법사, 함수 마법사를 쓰는 이유입니다. 꼭 확인을 누르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에러가 나타났다고 하면 결과도 에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고쳐야 할지도 이 마법사 부분에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법사를 활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X가 나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채우기 해서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아래 부분에 더블 클릭 하셔서 참조가 24로 변한 게 보이시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이럴 때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한두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O는 O다운지 X는 X다운지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셔서 이 부분이 가장 쉬운 조건 한 가지에 결과가 두 개를 뽑아내는 if 함수식을 적으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부터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과가 두 가지여서 반드시 if는 한 개다 라고 표현을 해드리지만 우리가 동전을 보시면 앞면, 뒷면 두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이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면 당연히 뒷면이 되는 이런 식의 어떤 조건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if 함수 2단계 if 함수 2단계는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를 2단계로 표현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셔야 될 거는 등급 부분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등급은 실적이 3만 이상이면 A, 3만 미만이고 2만 이상이면 B, 2만 미만이면 C로 한다고 해서 결과만 보자면 A, B, C 3개로 결과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A가 되기 위한 조건은 실적이 3만 이상 해서 실적은 D열에 구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B가 되기 위한 조건은 3만 미만이고 2만 이상 B, C는 2만 미만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엑셀로 구현을 하게 되면 일단 차곡차곡 큰 것부터 골라내든지 작은 것부터 고르든지 해서 이걸 차곡차곡 구해내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큰 것부터 고르기로 했다면 조건식은 간략화시켜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A에 대한 조건식 실적이 3만 이상이면부터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이 실적이
3만 이상이라고 물었을 때, 엑셀에게 물었을 때 이 아이가 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실적이 3만 이상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예 라고 대답하면 대문자 A를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B를 줄 것인지 C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B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B인지 C인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 또 물어야 합니다. 묻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뭐가 생긴다? 그렇죠. 조건, 묻는 조건이 생기고 그 다음 조건에 따른 참과 거짓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두 번째 조건은 3만 미만이고 2만 이상이면 이라는 조건이 또 적혀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3만 미만이라는 조건은 적으시면 안 됩니다.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에 조건식에서 이미 물었습니다. 당신의 실적은 3만 이상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한 건 이미 A로 뽑아져 나가고 아니요 라고 대답한 것, 즉 3만 미만인 것만 내려와서 또 조건식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if는 중첩 if는 중첩되는 if 아래로 내려가면서 참인 것들은 빠져나온 조건에 만족한 것은 빼내고 아닌 것만 내려가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조건식을 갖고 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보시면 허수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뭐냐면 이 부분에서도 B를 물을 때는 3만 미만이고 라는 부분은 필요 없고 그냥 간단히 그럼 2만 이상입니까? 라고만 물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C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 미만이라는 건 물을 필요 없고 2만 이상이라냐고 물었을 때 예 하면 B 아니요 라고 하면 이 아이는 2만 미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묻지 않고 뭐를 주면 된다? C를 주면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간략화 시킬 수 있어야 if 중첩 함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그냥 간략해서 실적이 그럼 2만 이상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하면 B,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2만 미만입니까? 물을 필요 없이 바로 C를 주면 된다 라고 해서 이런 식의 중첩 if를 작성하셔야 된다. 자, 조건이 두 개 나타났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과가 3개 나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2번 적혀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중첩 if라 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중첩 if를 만약에 직접 입력 방식으로 써가신다면 이런 식으로 중첩 if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니요 라고 답했을 때 if가 들어갔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예라고 대답했을 때 if가 들어가야 될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if는 참 거짓 부분에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f가 여러 개 섞이는 형태를 if 중첩이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급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거짓 예 아니요 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엑셀 안에서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true, false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참의 값, 거짓의 값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아니면 숫자 1은 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숫자 0은 거짓으로 판단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은 1, 거짓은 0 이라고 해서 만약에 and 둘 다 만족해야 될 경우에는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곱셈식으로 구성을 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한 개만이라도 만족하면 되는 or 함수인 경우에는 또는 함수인 경우에는 더하기 셈식으로 적어주시면 된다. 물론 이거는 1급에서 배우실 내용이지만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참은 1, 거짓은 0으로 계산이 되어진다. 정확하게 1, 0 숫자는 아닙니다만 1, 0 해도 인식을 하고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if 중첩 함수를 하실 텐데 제 수업에서는 if 중첩 함수를 이렇게 직접 입력으로 쓰지는 않고 마법사를 이용해서 쓰시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등급 서은주의 등급에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등호는 하시고 if. 자, 더블 클릭하셔서 괄호가 열렸을 때 수식 입력줄에 fx 함수 삽입 들어가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묻습니다. 당신의 실적 DO가 크거나 같으나 30,000, 0이 4개입니다. 3만 이상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아래로 채우기 하실 겁니다. 그러면 DO는 6, 7, 8, 9 변화해야 하니 상대 참조 형태입니다. 자, 물었습니다. 자, 물었을 때 이 아이가 예 라고 대답하면 A를 주기로 했습니다. A. 자, 두 번째.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그냥 B, C를 주는 게 아니라 또 뭐 해야 된다? 물어야 합니다. 자, 이때 이 부분에 중첩 if가 들어가는데 저는 우리는 마법사를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첩 if에 대한 마법사를 또 열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하시는 방법은 이 중첩 if 부분에는 중첩을 하실 때는 중간에 등호는을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if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if가 들어갈 거야 라는 자리를 선점하는 의미에서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여기에 if가 들어갈 거야 라는 자리만 선점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중첩된 if 함수를 마법사로 여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if를 마법사로 여신 법은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오른쪽에 소문자로 되어 있는 작은 if가 중첩된 if입니다. 자, 이 if 부분에서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i와 f 사이에 클릭해서 커서를 넣습니다. 넣으면 이 아랫부분에 마법사가 두 번째 if 마법사로 바뀌어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 마법사는 함수를 한 개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첩되어질 때는 이렇게 함수를 넘나들면서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 두 번째 if 마법사입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활성화 시키시고 조건에 클릭하셔서 두 번째 조건은 실적이 DO가 똑같습니다. 이번에 묻습니다. 크거나 같으냐, 2,000,000 2만 이상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 예 라고 대답하면 B를 주면 되고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C를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기로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C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C도 큰 따옴표 씌워야 하니 항목 위에 참여 부분에 클릭하시면 커서가 움직이면서 큰 따옴표가 씌워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완벽한 식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첩 두 번째 if를 완성시키시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안 되고 사실 우리는 제일 처음 if를 봐야지 정확한 결과를 보실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결과는 두 번째 중첩된 if의 결과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 if로 가야지 완벽한 전체의 결과값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if로 가시는 방법은 다시 수식 입력줄에 제일 처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if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래에 전체적인 함수 마법사 형태가 이렇게 싹 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첩되어진 if가 완벽하게 보여지면서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B가 나왔다 라고 보여줍니다. 자, 하셔서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채우기 해주시고 제일 아랫부분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값이 참조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A는 A다운지 3만 이상이니까 A 맞습니다. B는 B다운지 2만 이상이니까 B 맞습니다. C는 C다운지 2만 미만이니까 C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 절차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2단계 중첩 if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if 함수 3단계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자, 영업사업 매출 현황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실적 평가를 하셔야 하는데, 실적 평가는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이 모두 7천 이상일 때 양호, 나머지는 미달로 구한다 라고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구성상 상반기는 D열에 하반기는 E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 모두 7천 이상이라는 말에서 조건이 한 개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조건이 두 개다. 상반기 7천 이상 그리고 하반기 7천 이상이다 라는 걸 빨리 알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결과가 양호 미달이다 라고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다시 구조화 시켜 보시면 조건이 두 가지다. 조건은 뭐냐면 상반기가 7천 이상 조건 하나, 그 다음에 하반기가 7천 이상 조건 두 개. 자, 둘 다 만족하면 둘 다 만족하면 그리고 그죠? 그리고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둘 다 만족하면 양호 아니면 미달 이렇게 구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건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if는 한 번만 적힌다라는 게 맞는 말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이거는 조건을 두 개 적어서도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서 우리가 if 함수를 쓰라고만 나와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요즘 시험에서는 if 함수와 우리 또 다른 함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함수. 자, 여기에서 우리 if 하셨습니다. 그 다음 and와 or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and와 or 함수는 조건을 나타내는 함수인데,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 이 조건들을 모두 참이면, 모두 만족했을 때만 true, 참을 출력하는 and 함수. 그 다음 or 함수는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 하나라도 참이면 또는입니다. 하나라도 참이면 참을 출력하는 or 함수. 이 함수 두 개 중에 하나를 작성해서 써라 라고 나올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함수 if와 and or 함수 중에 중첩해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and or 함수 중에 그렇죠, and 함수를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and 함수를 써서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nd 함수만 한번 먼저 적어 보시겠습니다. F5에 등호는 하시겠습니다. 자, and 함수 더블 클릭하십니다. 다음 수식 입력줄에 fx 함수 마법사 가시면 이렇게 조건식을 나열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아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건은 1개에서 1000개까지 할 수 있는 게 255개까지 지정이 가능하십니다. 자, 하나씩 두 개만 있는 듯 보이지만 두 번째 입력하면 세 번째가 활성화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그냥 조건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상반기 DO가 크거나 같으냐 7천 조건 하나 깔끔하게.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하반기. 자, 이때 하반기가 색깔이 반으로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때는 흰색 부분에 눌러주시든지, 혹시라도 흰색 부분조차 보이지 않으면 저는 아래 셀을 클릭해서 키보드의 화살표 위 화살표를 눌러서 정확하게 E5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E5가 하반기가 7천 이상. 이렇게 조건식은 굉장히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형태로 굉장히 간략하게 적혀져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한다면 and 함수를 쓰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결과는 false, 서운주는 아니야 라고 나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시면 결과가 false, 아니야. 그래서 and와 or 함수는 무조건 참 거지 true, false의 결과값만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홀로 쓰이기보다는 반드시 if 함수나 다른 조건 함수와 같이 쓰인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식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if 함수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적어 보시겠습니다. 등호는 하셔서 if 더블 클릭 함수 삽입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조건 참 거짓 적으셔야 되는데 조건 부분에 조금 전에 하셨던 그 and 함수가 들어가야 한다. 중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적겠습니다. 자, 마법사를 이용하면 이렇게 항목 간 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드립니다. 아는 것 먼저 적으셔라. 이렇게 정확히 밝혀진 것부터 먼저 적으셔라. 밝혀진 게 뭐냐면 참일 때는 양호라는 글자를 주는 거는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일 때는 미다를 줘야 한다라는 것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 넘어오면 큰 따옴표가 붙여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조건은 조금 전에 뭐가 들어가기로 했다. 그렇죠. and 함수가 중첩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리만 선점하시겠습니다.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자리만 선점해 주십니다. 물론 조금 전에 그 식을 잘 기억하셔서 여기에 중첩 and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자리 선점하시고 수식 입력 줄에서 and 함수 부분을 클릭하셔서 마법사가 떴을 때 첫 번째 항목을 클릭하셔서 활성화 시키시고 조금 전에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반기 DO가 7,000 이상이냐 클릭. 두 번째, 자, E5 하려고 하니까는 안 보이시죠? 어떻게? 아래쪽 E6을 클릭하셔서 화살표 위로 올리셔서 E5를 선택하신다. 그거 나갔다. 7,000 이상. 7,000 이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이 AND의 결과만 보시고 우리는 어디로 가셔야 된다? 제일 처음 if로 가셔야 된다. 자, 수식 입력 줄에 제일 왼쪽에 있는 if 부분에 클릭하셔서 이제 완성되어진 if 마법사를 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었더니 우리 첫 번째 서운주는 미달이야 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해서 확인 눌러주시겠습니다. 자, 밑으로 채우기 하십니다. 제일 밑에 부분 더블 클릭 하셔서 제대로 참조가 변화했는지 보시고 자, 하나씩 확인하시겠습니다. 양호 둘 다 7,000 이상이니까 양호가 맞습니다. 미달 하반기는 7,000 이상이지만 상반기가 7,000 미만이기 때문에 미달. 반대 개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반대 개념. 여기. 자, 상반기는 7,000 이상이지만 하반기가 7,000 미만이기 때문에 미달. 그 다음에 둘 다 미달인 경우도 있다 해서 이 경우의 수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업무적으로 뭐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 시간 되시면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3단계 if입니다. 결과는 두 가지지만 그 조건이 여러 개 나열될 때 작업하시는 법. 자, and or 함수입니다. 자, 물론 이 and or 함수가 최근에 추가된 함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적으로 활용을 많이 안 하십니다. 옛날부터 써오시던 분은 하지만 이런 좋은 함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시험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if와 같이 엮어져서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또 and or 함수는 우리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 하실 때도 혼자서도 쓰일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놓으십니다. 그냥 간단하다. 조건만 여러 개 나열했을 때 and는 모두 만족할 때 or은 하나만 만족해도 될 때 사용하는 함수다 라는 부분 기억을 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번만 같은 개념이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실적 평가는 상반기, 하반기 매출이 모두 7,000 이상일 때 조건은 같습니다. 양호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을 표시한다라고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양호는 표시라고 하고 거짓일 때는 공백을 표시한다. 표시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자,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치우겠습니다. 첫 번째 하셔서 마법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개만 남기고 아닐 때는 비워두라 공백을 출력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비워둬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확인 누르시면 밑으로 치워볼게요. 일때 다 false라고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워두라는 말에 잘 보셔야 될 게 공백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공백이다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명령어 기억하십니다. 뭐다? 큰 따옴표 두 개를 딱
붙여서 표시해 주시는 게 공백을 표현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하셔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한 개만 남기고 지우시고 마법사로 가셔서 자, 이 거짓 부분에 비워두시면 안 되고 큰 따옴표 2개를 딱 붙여서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공백이 출력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형태가 우리 실기시험 칠 때는 정확하게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한다 라고 적어주기 때문에 공백이면 큰 따옴표 2개 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만 업무적으로는 업무 매뉴얼에 실적평가는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 모두 실천 이상일 때 양호를 표시한다. 여기서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를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닐 때는 공백을 넣어야지 라고 내가 양식을 다시 꾸려서 끄집어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시험과 업무에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 반드시 조건식엔 참 거짓값이 존재해야 한다. 만약에 없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고 싶다 하실 때는 큰 따옴표를 넣어야 한다. 자, 반대 개념은 미달만 표시하라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닐 때 미달 주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양호일 때 그럼 비워두라라는 겁니다. 미달만 표시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양호일 때 공백하는 큰 따옴표 2개 해서 표시를 해주셔야 이렇게 되어진다. 확인 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하셔야 공백이 표시되어진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하셔야 우리가 업무까지 다 적용이 되어지시고 시험에도 공백은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엑셀의 if 함수 3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업무를 하시려면 사실은 1단계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3단계까지 오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f 함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말 실기하실 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 보실 거기 때문에 하실 때마다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커말 2급 실기 기본 함수 중에 논리 함수 if에 대해서 하셨습니다.